여기 보시면 한 점을 주고 좌표 축의 평행한 직선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A, B라고 했지만 X축의 평행인 직선이나 Y축의 평행인 직선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둘 다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A, B라는 걸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 직선은 뭐겠냐? X는 A일 거예요. 왜냐면 이 직선이 있는 모든 점 X좌표가 A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뭐겠어요? Y는 B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예. 좌표축의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X축의 평행인 직선은 뭐가 되겠냐? Y는 B가 되겠죠? 그리고 Y축의 평행인 직선은 X는 A가 될 거고요. 항상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하시든가 아니면 잘 안 떠오르면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울기 절편꼴을 굉장히 애정하지만 기울기 절편꼴은 어쨌거나 기울기가 있어야만 직선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을 만들 때 A나 B에 어떤 값을 넣어서 만들자는 거지. X와 Y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X와 Y에 어떤 값을 넣을 수는 없잖아. A나 B에 뭔가를 넣어서 A에 1을 넣고 B에 1 넣으면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A, B에 어떤 값을 넣어도 X축의 수직인 직선은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 케인 상수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미지의 직선을 구하고자 할 때 기울기가 있다라는 게 확실하면 기울기 절편권을 써도 되지만 만약에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울기 절편권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맞아? 이럴 때, 즉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을 때 직선의 식은 일반형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일반형이 밑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이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돼 있으니까 a가 0이고 b가 0인 거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건 가능하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건 가능한데 a, b가 둘 다 0인 건 안 된다고 밑에 나와 있어요. a, b가 둘 다 0이라면 저건 직선이 아니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반형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자,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돼 있지만 A, B가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직선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얘 0 아닙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입니다. 0이 아닌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은 아까 쌤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선이요. 0이 아닌 기울기를 갖는 직선 사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기 때문에 저 직선은 뭐가 돼버리냐면 BY 더하기 C는 0 이게 돼버리죠.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C거든요. 그렇지 않니? 얘는 기울기가 있니 없니? 기울기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어떤 직선이에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그럼 AX 더하기 C는 0꼴이 될 거고요. 이걸 정리해 보시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죠. 얘는 기울기 없죠? X축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결국 직선이 기울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뭘 쓰시는 게 맞다? 일반형을 쓰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일반형만 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잘못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잘 봐. 직선의 식을 잡는 이유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거든요. 구하기 위해서요. 직선을 구한다는 말은 미정계수의 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니네가 이걸 잡았어요. 그럼 A랑 B만 결정하면 되잖아. 제 말 맞아 안 맞아? 얘를 잡으면 A랑 B랑 C를 다 결정해야 되니?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하나가 결정 안 나더라도 약분되거든요. A에 관해서 이제 계수가 바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미정계수가 3개 있는 게 더 불편하긴 하죠. 2개 있는 것보다. 불편하긴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 절편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울기 절편꼴 쓰는데 언제만 쓰는 거예요? 기울기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 절편꼴을 마구 쓰면 틀리게 문제를 만듭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될 때만 쓰는 겁니다.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뭘 쓰는 게 맞다고? 일반형 쓰는 게 맞다고. 왜? 일반형은 지금 누락된 직선이 없잖아요. 사선도 표현이 가능하고 Y축의 수직인 직선도 표현이 가능하고 X축의 수직인 직선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형을 쓰라는 거죠. 알겠니? 알겠어?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선생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못하는 데 많다 생각보다. 알겠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를 지난다면 X축의 수직일 수도 있고 Y축의 수직일 수도 있고 사선일 수도 있잖아요. 이 셋 다를 표현하는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 절편꼴로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당연히 기울기 절편꼴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나랑 같이 만들어보자. 자,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 합시다. 그러면 저 점이 직선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지? A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할 거 아니에요. A를 대입한다는 건 X자리에 X1을 집어넣고 Y자리에 Y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이 말은 C는 없앨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식이면 뭐예요? C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이라는 뜻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게 원래의 식에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은 0이 되겠지 않니 친구들? 그지? 예. 이 식을 저대로 둬도 되지만 이렇게 묶으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지 않니? 이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다 이해하겠니?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A, B에 관계없이 x1, y1을 지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한 점 주면서 직선을 써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요? 이때 언제 쓰는 거라고요? 기울기가 있을 때 쓰는 거라고요. 예,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가지만 더. 이 직선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두 직선 x는 x1 그리고 y는 y1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지 않냐, 아가들? 왜냐면 x는 x1과 y1의 교점은 x1, y1이에요. 그걸 지나잖아요. 그쵸? 그럼 저 직선들을 저렇게 x축의 수직인 형태나 y축의 수직인 형태 말고 사선으로 바꿔도 여전히 성립하느냐라고 하면 성립합니다. 왜? A, B에 관한 항등식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생각을 확장하려고 지금 밑밥을 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직선 x는 x1과 y는 y1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군.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니? 됐어? 자, 다음 12번 볼게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K를 구하라고 했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선점이라고 해요. 직선을 공유하는 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아까 직선의 결정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두 점을 가지고는 공선점 문제를 만들지 않겠죠. 왜냐면 두 점은 당연히 한 직선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고 하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누가 얘기해봐. 친구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뭡니까? 두 점을 지난 직선이 나머지 한 점도 지난다.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도가 높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좌표를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직선은 무엇이라고,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럼 기울기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얘로 기울기를 구하나? 얘로 기울기를 구하나? 얘로 기울기를 구하나? 셋 다 같을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동의하겠냐? 너넨 잘못해서 동의하면 안 돼. 선생님, 기울기가 없는 직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있는 직선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을 구분하는 게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서술형에서 다 이걸 감점한단 말이에요.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고 하면 학생의 머릿속에는 다 이렇게만 생각이 돼요. A, B, C 이렇게 있나 보다. 그지? 그럼 이렇게 기울기 구하나, 이게 기울기 구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 문제 풀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모든 직선이 기울기를 갖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어디에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기울기 바로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먼저 하는 게 맞냐면 기울기가 없을 때를 먼저 보는 거야. 기울기가 없다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의 특징은 X좌표가 모두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X좌표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1과 K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K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얘가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부분을 안 적으면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해요. 1번에서 이제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했잖아요. 예. 자, 기울기를 구할 때도 A의 X좌표가 1이니까 기울기는 3번을 구할 수 있지만 AB와 AC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하지 않겠니, 친구들? BC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K-1분의 마이너스 2예요. AC의 기울기를 구하면 AC의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K분의, 그죠? 4예요. 그럼 이 둘이 같다고 했잖아. 이 둘이 같으려면 분자가 지금 마이너스 2배니까 분모도 마이너스 2배면 같은 거 아니니? 맞아, 맞아. 그러면 얘가 얘와 같겠네. 그럼 K는 얼마겠니? 2겠다 라는 거 알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감점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